안녕하세요. 이제는 영상 마지막 영상이고, G스킬 램 구매했던 거 그냥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이걸 중간중간에 일이 좀 많았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안 해놔서 나중에 이걸 편집하면서 고생을 좀 하겠네요. 일단 마지막 부분 끝부분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요 G스킬 메모리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거, 처음에 구매했던 게 이물질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서린해서 교환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열어보자마자 교환받은 그 제품에도 똑같은 이물질이 있었고, 더 위험하게도 요 메인보드 쪽에 닿는 금칠된 쪽, 그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큰 이물질이었고, 뭔지도 모르는 뭐 그런 이물질이었고, 직원한테 보여줘서 당연히 현장에서 다 확인했고요. 뭐 CCTV 있으니까 다 기록도 되었겠죠. 직원이 바로 뭐 손으로 뽑았는지 핀셋으로 뽑았는지 이렇게 뽑아서 주더라고요. 근데도 남았어요. 애초에 이게 방열판 안쪽에 방열판, 그리고 써멀 패드, 그리고 뭐 램 기판, 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라 뭐 당긴다고 빠지지가 않아요. 납작하게 눌려서 완전히 끼어서 붙어버린 거라서, 어쨌든 그 방열판과 써멀 패드와 뭐 램의 기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라 애초에 분해하지 않으면 뽑을 수 없고,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런 방법으로 AS를 하진 않나 봐요. 램이랑 SSD는 그냥 1대1 교환, 뭐 문제 있으면 뭐 그렇게만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코다에서 전해 들은 말로는. 애초에 저는 아이코다, 그러니까 판매처인 아이코다에서 구매했고, 아이코다는 서린에서 물건 받아와서 저한테 주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서린이랑 직접 얘기한 건 없어요. 센터에 제가 방문해서 교환받을 때 잠깐 빼고는 딱히 들은 건 없고, 다 아이코다, 거의 대부분 다 아이코다에서 전해 들은 얘기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방열판 분해해서 제거할 생각은 안 해봤나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나 봐요. 뭐 그렇게 진행도 안 했고요. 현장에서 제가 용산에서 일단 교환 받았을 때 똑같은 문제가 또 있는 걸 저한테 교환해 주는 걸 보고 뇌정지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도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재고는 단 하나 남았다 그러고,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왔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교환하면 된다 생각하고 일단 받아온 거죠. 어차피 재고가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 다음날 연락해서 그럼 뭐 화이트 모델은 없느냐 했더니 화이트 모델도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 화이트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다 내려갔죠. 썼는데 다 내려갔고 화이트 모델도 재고 없다 그랬고, 그러면 서린 쪽에서 제안했던 거는 뭐 립조스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 저는 이제 다나와에서 검색을 했고 엑스포를 지원하는 걸로 검색을 했을 때 립조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플레이어 X5가 있는데, 아니면 뭐 립조스 X5가 있든가 뭐 립조스 뭐시기가 있겠죠. 근데 립조스 모델은 나온 게 없어요. 나와도 6000 클럭의 CL30으로 훨씬 상위 모델이 나왔겠죠. 아니, 6000 클럭의 CL30에 성능이 더 좋은 상위 모델이 나왔죠. 그건 있었어요. 엑스포 지원하는 게. 근데 그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엑스포를 안 지원하는데 어쩌냐 뭐 그랬더니 뭐 립조스도 뭐 엑스포 지원은 하는 것 같다라고 아이코다 쪽에서 얘기를 했고, 아니 제가 찾았을 땐 안 나왔다.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고 쓰느냐, 나는 공식 정보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렇긴 하죠 하면서 뭐 넘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럼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서리는 그러면 더 이상 더 해줄 게 없다고 이제 아이코다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아이코다도 그냥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냥 환불하시는 게 어떠냐, 서린 쪽도 더 이상 해주려는 게 없는 것 같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서린에서 그 제가 처음에 반납했던 제품, 요게 똑같은 게 두 개잖아요. 근데 처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요 방열판 상단부에 이물질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교환 받은 거는 요 하단부에 있어서, 어차피 쓸 거면 하단부에 있어서 기판이랑 연결돼서 되게 위험한 거랑 그 되게 위험한 거보다는 차라리 기판 위에서 에이 뭐 이 정도면 그냥 쓸까 싶은 뭐 그런 걸로 쓰고 싶어서, 그럼 내가 원래 반납했던 거로 돌려달라. 그러면 이거 보내고 그거 받고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서린에서 먼저 나한테 보내라. 니들이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린이 좀 책임지고 할 거면 그걸 먼저 저한테 보내고, 그럼 내가 그거 받고 확인하고 이걸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아이코다도 서린이랑 말이 안 통했는지 한 3시간 있다 전화 왔나 그래요. 앞서는 막 한 5분, 10분 만에 확인하고 바로바로 연락 주더니 한 3시간 있다가,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2시쯤 연락했나? 1시쯤 연락했나? 근데 답장이 한 5시쯤? 오후 5시쯤? 정확한 시간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자막으로 달든지 할게요. 제 기억상 그래요. 거의 오후 5시쯤 넘어서 연락이 온 게, 아, 그렇게는 안 해주고 먼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처음 반납했던 방열판 윗부분에 이물질이 있었던 거는 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있는 스티커를 하나 떼버린 거예요. 서린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교환해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있어야 서린 AS를 해준다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판매 페이지에 써놔놓고는 그 스티커를 떼버렸다? 그게 뭐죠? 싸우자는 건가? 설명 잠깐 보면, 제품 구매 초기에 발견된 도색 불량, 마감 불량 등 제조 과정의 문제의 경우 제품 보증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하죠. 제가 발견한 이물질의 경우 당연한 마감 불량에 포함이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서리는 그냥 뭔가를 해주기가 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포기할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고, 애초에 목요일 그때 오후 5시 이후라서 그때 뭐 택배를 부른다고 그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넘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오전 10시쯤인가 제가 반품 신청을 했어요. 제가 구매한 네이버 쇼핑 시스템 상에서 반품 신청을 했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더라고요. 반품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서린 쪽에서는 그래요. 재고도 없고, 재고가 하나 있을 때 교환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야 그럼 그냥 환불해. 뭐 이런 태도. 이런 태도였고, 저는 야 재고 없으면 뭐 상위 모델로라도 바꿔주든가 했으나 뭐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했고, 그래요. 그 뭐 그런 좀 욕심일 수 있죠. 그건 좀 욕심이고, 그러면 그래 안 되면 환불할게 했는데 반품 신청을 넣었는데 대꾸가 없어요. 요즘 주말 택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에 신청 넣었는데, 그러면 야 내일 보낼게, 토요일에 수거하면 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오전에 다시 야 나 반품 신청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반품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반품하기 전에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뭐 말하다가 중간에 몇 가지 빼먹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 기계처럼 뭐 이벤트 로그가 있어서 쭉쭉쭉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머리에. 제가 하려는 얘기 잠깐 요 모니터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다나와고요. 다나와에서 보면 DDR5. 자, 다나와에서 DDR5고, 제가 처음에 검색했던 게 96기가짜리를 어디선가 봤어요. 그래서 와, DDR5는 용량도 되게 크네 하면서 96기가 눌렀고, 당연히 저는 AMD 쓰니까 AMD 전용인 엑스포를 이렇게 눌렀죠. 그래,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게 낮은 가격순 이렇게 정렬을 했었고, 당시에 28만 9천 원 정도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이게 구매한 제품이고, G스케일 DDR5 5200 클럭 CL40의 플레이어 X5 J 패키지. J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넘어가고. 그냥. 그리고 검은색 있었고 흰색 있었는데, 저는 뭐 가격이 똑같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흰색으로 하면 너무 눈에
튀는 색깔이라 그냥 무난한 검은색으로 골랐어요. 그렇게 샀었고, 근데 아마 구매했어도 재고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교환했을 때 어차피 재고 없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환하고 원래 요 밑으로 판매처가 더 있었어요. 뭐 옥션, G마켓, 뭐 네이버 쇼핑 여러 개 더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지금 여기만 남았네요. 웃긴 건 애초에 이런 제품들 다 총판인 공식 유통사인 서린에서 혹은 뭐 어떤 제품이든 그런 데서 다 받아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주지 않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내려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재고가 있으니까 아직도 팔고 있는 거겠죠?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한테는 분명 재고가 없다 그랬는데 얘네는 팔고 있어요. 현금 받아서. 뭘까요? 얘네는 물량을 몰래 빼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샵단어와 기업 구매 상담 여기서도 아직 팔고 있네? 사업자 회원이라면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샵단어와 우수 미니샵 여기도 세 군데 있고 샵단어와 미니샵 여긴 개수가 더 많아요. 컴퓨터 연구소 요PC W컴 코이트컴 코브테크 코비테크 뭐 아직도 약간 현금몰 느낌으로 생긴 데는 많네요. 여러 군데서 팔고 있어요. 정말 재고가 없으면 여기도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렸죠?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정보를 하나씩 봅시다. 제가 구매한 거 5200 클럭에 CL 40, 40, 40, 83 클럭도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괜찮았어요. 가성비로 괜찮았고 또 용량이 96기가 48 곱하기 2개라서 야, 이 정도면 그냥 써도 되겠는데 싶어서 되게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거고 제가 예전에 DDR4 시절에 32기가 살 때도 막 한 24만원, 25만원 되게 비싸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6기가? 정말 뭐랄까 약간 깡성능? 그런 식으로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 샀던 거고요. 가성비로 되게 좋았어요. 구매할 당시만 해도. 봅시다. 예, 공식 유통사는 서린 CNI 보증기간 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고 플레이어 X5 이렇게 생겼고 보세요. 여기 라이젠 마크 있죠? AMD 라이젠 마크 있고 X4 마크가 있고 X4를 공식으로 지원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써놨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믿고 산 거고요. 그래요. 이렇게 써있고 보면 제품에 그러니까 구매하고 난 다음에서야 알 수 있는 XMP 3.0도 같이 지원한다는 소리가 제품 패키지에 써있긴 하지만 판매 페이지에는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일반 구매자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안 써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뭐 공식 지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 호환인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용자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판매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확인한 후에 사는 건데 제가 판매 페이지를 아예 안 봤으면 제 잘못일 수 있는데 다 보고 구매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아까 앞서 이제 그럼 저기 같은 모델인데 립조스라고 있는데 동급 제품에 립조스라고 있는데 그걸로 바꿀래? 라고 저한테 물어봤지만 저는 그걸 찾았을 때 엑스포를 공식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그 교환을 거절한 거예요. 그 표기가 여기 다 있었으면 제가 그걸 했겠죠. 저는 판매 페이지를 본다니까요. 그 얘기를 아리코다 직원한테도 다 설명을 했어요. 아니 나는 판매 페이지에서 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느냐라고 했죠. 보세요. AMD 라이젠 X4 아주 크게 써놨죠. 공식 지원하는 거니까. 보세요. 또 써놨고 AMD X4 지원한다고. 아래도 AMD X4 프로파일 레디 지원한다고 써있고 쭉 내려봅시다. 그리고 뭐 디자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성능에 대한 자랑 지나가고 와 또 AMD 라이젠 X4 크게 써놨고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X4 설정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뭐 DDR5 성능 자랑 DDR5 설명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성능 자랑 넘어가고 제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역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라이프타임 보증 그래요. 상품 정보 부과 내용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달라질 수 있고 색상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연출된 이미지라 구매 시 제공 하드웨어가 장착되거나 그러니까 메인보드까지 주는 건 아니라 하는 말이죠. 일부 성능 지표는 실험치 기준이다. 실사용이랑 다를 수 있다. 제조사 사정에 따라 구성과 스펙이 변경될 수 있다. 클럭, 램타임, 전압을 보장 스펙 이상으로 오버할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양면인가요? 단면인가요? XMP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포화 바이브는 호환되나요? 크기가 완전히 달라서 절대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이프타임 제한 품질 보증 제품 공급 기간 동안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제품 단종 시 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와,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단종되면 서비스가 만료된대요. 이건 좀 아니 기본 3년 이런 거 없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서비스 요청 시에는 유통증 확인될 때 뭐 어쩌저쩌고 그래요. 하지만 단종 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는 경우 추가 보증을 해주긴 한다. 근데 재고 없으면 안 해준다. 보통 재고가 없을 경우가 많죠. 그 말은 그냥 엿먹는다는 거잖아요. 약간 동급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라는 말이 없네요. 넘어갑시다. 보증 서비스 기간 및 적용. 구입일로부터 가산하여 제조자 및 판매자가 인정하는 정상 사용 상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보증 기간은 구입일자 기준, 영수증 및 구매 내역에 의거. 그리고 영수증 및 구매 내역 확인 불가한 경우 제품의 보증 기간은 제조 연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의 고의, 임의적인 분해, 용도 변경 및 파손을 시키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는 보증 안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부속품의 1:1 교환 혹은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제공이 가능한 부속품 이외의 다른 부속품 또는 본체에 대한 AS는 불가. 제조사 사정에 따라 부속품 제공의 여부가 달라지며 대기시간 생김. 제품 초기 구매에 발견한 도색 불량, 마감 불량 등 제조 과정의 문제의 경우 제품 보증에 포함된다. 제가 겪은 이 외관상 불량, 눈에 심하게 띄는 심한 외관상 불량, 이물질이 들어있는 이 불량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마감 불량이니까. 데이터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쵸? 뭐 저장된 파일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서른 CNI가 정식 유통한 제품이 아닌 경우, G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예전에 해외 직구할 때 싸서 그때 많이 샀을 거예요. 램이 잘 고장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DDR4 잘 썼고요. 근데 이번에는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새로 산 거고. 봅시다. 제품 또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정보가 훼손, 파손된 경우는 보증 안 된다. 사용자 부재의 과실, 고장 이런 건 안 해준다. 이물질 인입, 침수, 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이상 증상 발생, 제품 손상 및 파손의 경우. 근데 이물질 인입, 이게 제가 겪은 거는 제가 쓰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품 새 거에 이미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게 맞아요. 요거는 뭐 쓰다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쓰다가 문제가 생긴 걸 말하는 거고, 요 부분은 제품을 이미 분해, 파손,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고, 보증하는 제품 보증이 만료가 된 경우. 그래요. 골드핑거. 그래요. 이름이 나왔네요. 여기에 골드핑거, 요 부분, 금색 부분을 골드핑거라고 한대요. 제가 말한 이물질이, 제가 사진도 첨부하겠지만 이 골드핑거 쪽 밖으로 한참 크게 나와 있었어요. 그 이물질이 눈에 아주 크게 띄는 그런 정도였고,
그런 제품을 당연히 사용하는 건 아주 위험하겠죠. 그리고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이미 분리하는 경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세트 상품의 경우 메모리 전부 입고되어야만 AS 진행 가능. 뭐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 제품 말고 여긴 뭐 공식적으로 엑스포 다 지원한다고 써 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만 눌러볼까요? G스킬 6000에 30 클럭 플레이어 X5 같은 플레이어 X5 시리즈예요. 근데 클럭이 더 좋죠. 램 타이밍이. 그래서 좀 더 비싼 훨씬 비싼 제품이고 아직도 재고 있어서 팔고 있네요. 이 제품도 설명을 한번 보면 여기도 AMD 라이젠 X4 명시해놨고 AMD 라이젠 X4 명시해놨고 X4 판매 페이지에 전부 X4만 써있어요. AMD 라이젠 X5 네, AMD 라이젠 X4 요거 다 써있고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자 다나와에서 96기가 XMP 3.0 지원하는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G스킬로 골라서 자 바로 위에 나오네요. G스킬의 DDR5 5200 클럭 CL40 립조스 S5 J 패키지 화이트랑 블랙이 있고요. 가격이 똑같네요. 289,000원. 램 타이밍이 40, 40, 40, 83. 램 타이밍 똑같고요. 제품 들어가 볼게요. 설명을 봅시다. 아직 판매처 많은 거 보니까 잘 팔고 있고 아마도 서린에서 전달받아서 아이코다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는 제품은 립조스 요 제품일 것 같아요. 보면은 보자 원래 위에 써 있을 텐데 여기 써 있네요. 인텔 XMP 3.0 호환 AMD X4는 안 써 있어요. 인텔 XMP만 써 있고 여기도 XMP만 써 있고 내려봅시다. 여기 인텔 XMP만 아주 크게 써 있죠. 인텔 것만. 또 쭉 내려보면 기타 잡다한 거고 성능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인텔 XMP 3.0 요 설명만 있죠. 아주 크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이런 걸 봤을 때 립조스는 그럼 인텔 것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호환되는 게 아니라 공식 지원하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비싼 돈 쓰는데. 근데 서린에서는 그냥 호환되니까 쓰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식으로 지원하는지 단순 호환인지 일반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공식 판매자, 공식 유통사인 서린에서 만든 이 페이지, 이 정보에도 AMD 라이젠과 X4 지원 여부는 써있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러면 그래요? 립조스로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 립조스 다른 모델 하나 볼까요? 립조스 중에서도 램 타이밍이 좀 다른 거 40, 40, 40, 89 이 제품 한번 봅시다. 램 타이밍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클럭이 좀 높네요. 5600으로 클럭이 좀 높고 그래서 비싼가? 5200에서 5600이 그렇게 막 성능 차이가 그런가? 이 제품도 인텔 XMP만 표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네, 최신 인텔 XMP 3.0. 여기도 인텔, 인텔 크게 써놨고 누가 봐도 야, 우린 인텔 것만 지원해 라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써있고 쭉 내려봅시다. 네, 여기 인텔만 잔뜩 크게 써있고 이런 정보를 보면 XMP랑 X4랑 확실히 설사 호환이 되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호환이 되려면 진짜 공식 지원하는 표기를 보고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한 거예요. 둘 다 공식 지원하고 완벽 호환 된다면 둘 다 명시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램 고르는 사람이 더 쉽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공식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만 안 써 있는 거라면 그건 어차피 판매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일반 소비자는 그 세부적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사서 물건을 받아보기 전까지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다 보면 여기 설명을 한번 보죠. 누가 문의를 했네요. AMD 9950X에 X870E에 호환되냐? 공식 답변이 있네요. 문의 주신 제품은 XMP 3.0 공식 지원 제품으로 AMD 플랫폼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객님들의 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환은 된다는 얘기네요. X4가 아닌 AXMP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호환되는 AXMP로 작동이 되고 X4 공식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랍네요. X4 공식 지원 모델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G스킬, DDR5 5200, CL40에 플레어 X5J 패키지 이거 제가 산 거잖아요. 제가 샀던 이거. 네, 공식 지원 모델이라고 자기들도 써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립조스로 교환을 안 하는 게 맞죠. 예. 단순 호환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공식 지원을 원했으니까 당연히 립조스는 제가 교환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신청한 거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만약 이 모델 말고도 요건 또 클럭이랑 좀 다르고 하니까 이 모델 말고도 뭐 진짜로 공식 지원하는 이거 한번 눌러보죠. 이건 램 타이밍이 더 다르네. 이거 한번 봅시다. 몇 개 볼게요, 진짜. 요것도 일단은 인텔 써 있고, 여기도 XMP, 인텔 XMP 3.0 써 있고, 인텔 크게 써 있고, 역시 인텔 쭉 내려 봅시다. 또 인텔. 또 인텔 XMP 3.0 내용 봅시다. AMD 라이젠 9900X 지원하느냐 물었더니 X4를 적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호환인 AXMP가 되는 모델도 있고 공식 호환인 X4까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예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써놨네요. 그래요. 이렇게 제품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걸 문의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어느 세월에 확인해요? 당장 컴퓨터 고장나서 못하고 있는데 적용이 불가능하대요. 여기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아까 다른 모델은 호환, 단순 호환인 AXMP만 된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저는 G스킬 말고 서린이 유통하는 SN코어나 G스킬 말고 심지어 SN코어는 96기가도 없네요. 전 용량 약간 좋은 걸로 SN코어는 96기가가 아예 없어요. 용량 큰 걸로 이제 약간 깡성능 가성비로 쓰려고 했는데 SN코어도 없고 G스킬도 없고 그래서 검색한 게 마이크론이었어요. 마이크론에서 X4를 공식 지원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고 얘네 설명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 제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이크론은 인텔과 AMD 둘 다 공식 지원한다고 표기를 해놨죠. 아예 로고로. 이게 맞아요. 이걸 보면 둘 다 지원하겠네. 그러면 내가 만약 인텔 쓰다 AMD로 넘어가거나 AMD를 쓰거나 인텔로 넘어가도 램은 안 바꾸고 호환이 되니까
공식 호환이 되니까 그냥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예, 인텔 XMP 3.0 레디, AMD X4 둘 다 지원한대요. 최신 플랫폼 호환성 향상, 메인보드 빌더들과의 협업을 통한 완벽한 호환성. 인텔은 물론 메인보드 설계자 및 시스템 빌더와 협력하여 최상의 메모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각 플랫폼에 내장된 메모리 성능 향상은 물론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최신 플랫폼과의 호환성에 있어 더 나은 성능으로 완벽하게 초고속 작업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시해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겠죠. 물론 저 마이크론 거를 사려고 하다가 96기가는 너무 비싸서, 마이크론은 96기가가 35만 원이 넘었어요. 64기가는 23만 원이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64기가로 샀고요. 마이크론 거는 보세요. 당당히 써놨잖아요. 이렇게 X4, XMP 3.0 둘 다 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뭐 요게 다네요. 그리고 제품 보면 제품에도 써있네요. 마이크론 제품이고요. 마이크론 크루셜 제가 산 64기가 이 제품이고, XMP 3.0과 X4 둘 다 지원한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써있는 정보는 사실 이걸 배송받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아니면 판매 페이지에 이 제품 패키지 사진을 같이 올려놓든가요. 패키지 사진 보고 둘 다 써있네? 지원하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단순한, 그러니까 요렇게 쉬운 거를 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지원하면 공식 지원한다고 로고랑 잘 박아서 판매 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물론 인텔 쓸 생각은 없지만 제가 산 요 플레이어 X5도 X4랑 XMP 3.0 지원한다고 패키지에는 써있어요. 판매 페이지에는 안 써있지만요.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를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더 쉽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꽤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램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오늘 업체에서 반품, 그러니까 택배사에 연락해서 수거 요청을 했고 내일 온다고 했어요. 내일 올 테니까 지금 포장을 다 해둘게요. 제가 내일은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제품 상태랑 기록을 위해서 이 영상 찍고 있고요. 본래 상자 패키지라고 할 것도 있나? 이 플라스틱에 요 스티커에 영어 설명서, 그리고 뒤에 종이판 있고, 또 까먹었네. 어디였지? 이쪽이다. 조명을 잘 비춰야 보이나? 자, 요 끝에 실밥 같은 게 보이죠? 요 끝에. 원래는 한참 더 길었어요. 다시 한번 또 첨부 사진 여기 잠깐 끼워 놓고, 그거를 직원이 손으로 뽑았는지 핀셋으로 뽑았는지 뽑았지만 그래도 남아 있고요. 요 아래 안쪽에 방열판과 써멀 패드, 그리고 램의 기판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정확하게 어디 끼어 있는지는 뭐 분해해봐야 알겠죠. 서비스 센터에서 분해를 해보시든, 뭐 G스킬 본사든 공장이든 가져가서 분해를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런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에 워낙 커서 이쪽 오른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보이죠? 근데 요쪽에 보면 여기도 있어요. 보이죠? 이런 게 이제 그 골드핑거라는 쪽에 있으니까 혹시나 뭐 쇼트라고 하나?
뭐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전기 스파크라도 팍 튀면 램도 고장나고 제 메인보드도 고장나고 메인보드가 고장나면 CPU도 고장나고 재수 없으면 그래픽카드도 고장나고 재수 없으면 파워도 고장나고. 물론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고장났을 때 그걸 누가 보상하냐고요. 보상 안 해요. 램 고장났어? 램 바꿔줄게.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램이 메인보드까지 고장났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냥 메인보드는 날리는 거예요. 나만 엿먹는 거라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쓰냐고요. 이런 제품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살다 보면 전자제품 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에 뭐 이물질 끼어 있을 수 있고 뭐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긁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연속으로 2번 있다면요. 어때요? 문제가 있는 제품을 센터에서 교환받았는데 교환받은 제품이 단 하나만 남아있는 재고고 더 이상 교체할 재고도 없는데 그 제품에 이물질이 똑같이 끼어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쪽에 끼어 있다? 와. 어쨌든 그렇게 끼어 있던 램이 뒷자리가 1024 이거고요. 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되게 이상한 게 요게 보시면 일련 번호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1023, 1024. 그러니까 뭐 같이 만들었다는 건데 왜 하나만 그렇고 하나는 안 그럴까요? 만약 문제가 있을 거면 만들다가 생긴 문제라서 둘 다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만든 건데 하나만 그래요. 앞서 그러니까 맨 처음 구매해서 교환해서 지금 뭐 센터에 있든 어디 있든 어디 가버린 그 제품도 2개 중 1개만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불 비춰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제품은 멀쩡해 보이네요. 앞서 영상 찍으면서 몇 번을 다시 보고 그런 건데 혹시 몰라요. 저 안에 뭐 끼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거죠. 그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구나 하고 썼었겠죠 만약. 그 이물질이 똑같이 있더라도 제 눈에 안 보였으면 멀쩡하네. 괜찮네 하면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제품 밖으로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또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교환해야겠죠? 얘기가 길었네요. 그러면 이 제품 이제 이렇게 포장해서 스티커 위에 보이게 하고 넣고 닫고 상자에 담아서 포장까지 하겠습니다. 크기가 맞는 상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렇게 포장 잘 해놨으니까 이대로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더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환불일 처리가 잘 되어서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안타까운 게 G스킬이 그런가 싶어서 SN코어로 사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램 잘 만든다, 뭐 반도체 잘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SN코어로 사보려고 했는데 그 SN코어 가격이 또 SN코어가 별로 싸질 않더라고요. SN코어가 가격이 좀 셌고 그러면 또 아예 안 사본 브랜드로 사볼까 싶어서 다른 브랜드를 좀 찾아봤어요. 그럼 뭐 팀그룹 찾았는데 팀그룹도 설인이 유통하네요. A데이터라는 거는 코잇이라는 곳에서 유통하네요. 근데 여기도 가격이 싸진 않아요. 아 근데 성능이 좋구나. 6000 클럭에 CL30 40 41.5V 64기가짜리가 275,000원 298,000원 그러니까 30만원인데 할인해서 275,000원 정도. 역시 싸진 않네요. 그럼 패트리어트는 파이니 인포인가? 뭐 그런 회사에서 유통했는데 여기는 AS가 조금 좀 걱정이라 잘 모르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갔고 커세어는 또 누가 유통하나? 눌러볼게요. 커세어 보통 누가 유통하는지 뭐 그런 거 써있거든요. 누가 AS 하는지 다 써있는데 컴스빌이네요. 커세어 램도 써있어요. 여기 보니까 판매 페이지 자체에 인텔 XMP 3.0과 X4가 다 써있네요. 커세어도 이렇게 다 써있어요. 뭐 이것만 써있는지 다른 것도 써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써있다는 거. 올로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손이 잘 안 가죠. 그죠? 걱정돼서. 그러면 뭐 선택지는 몇 개 없다고 봐요. 자, 팀그룹도 여기 설인이 유통하는 거 보고 넘어가고 SN코어도 설인이 유통하는 거 넘어가고 G스킬도 설인이고 그럼 마이크론 유통이 아스크텍과 대원 CTS SK 하이닉스는 아예 제품이 없고 A데이터가 아까 A데이터도 설인이었고 그럼 넘어가고 코잇이랑 설인이랑 반반이네요. 패트리어트가 제가 알기로 파인 인포인가? 예, 그래요. 그런 회사였고 가성비가 이거보다 훨씬 좋았으면 이걸 샀을 수도 있는데 만약 96기가 있었나? 패트리어트 96기가가 있긴 한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제가 패트리어트를 건너뛴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커세어가 컴스빌로 기억하고요. 올로이는 제품이 없고 PNY 조건 없고 게일 제품 안 나오고 이 정도면 어지간히 둘러봤으니까 V컬러도 제품 없고 제가 뭐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보고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할 만큼 했다는 거. 저는 컴퓨터 오류 다운을 먹거나 뭐 배그가 다운 먹거나 뭐 네트워크 지연이 걸리거나 이런 거 발생하면 컴퓨터 다 분해해서 청소하고 포맷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그냥 G스킬 말고 설인 말고 다른 회사 제품 사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되는 거겠죠 뭐.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진짜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경험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설인에게 좋은 경험이 있을 거고 좋은 감정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번에 당해본 게 있다 보니까 좀 경험해본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설인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맞물리는 사건들이 여러 번 겹치면서 조금 불편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혹시나 목소리가 거칠거나 격양되어 있거나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컴퓨터를 못하고
용산을 2번 왔다 갔다 하고 며칠을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겪어보면 빡이 안 치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빡이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환불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지스킬과 서린 관련은 제가 안 사면 그만이니까, 사실 뭐 저 하나 안 산다고 서린에 지스킬에 문제 생기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뭐 그런 일 그냥 지나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영상에 그냥 영상 담아서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소개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저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아서 저장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지난 일도 한번 뒤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혹시 있나? 라는 거 한번 반성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꼭 뭐 싸우자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싸우자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환불 버튼 제가 안 눌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적당히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쓰면서 지금 이번에 CPU 바꿨고 메인보드 바꿨고 램 바꿨으니까 성능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더 찍을까 하다가 좀 귀찮아서 피곤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앞서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는 다 G스킬 램으로 했었었는데 마이크론 램을 꽂은 상태에서도 벤치마크를 돌릴까 하다가 굳이 애초에 CPU 벤치랑 그래픽카드 벤치에 가까운 거니까 굳이 마이크론 램은 벤치마크 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 개 나왔으니까 이것까지는 굳이 안 하도록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마치겠습니다.